안녕하세요. 까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일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네일 관리를 받아요. 근데 이 네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받고 나면 되게 기분 전환이 돼요. 받기 전까지 색깔도 선택하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다 케어가 끝나고 난 다음엔 오, 예쁘다. 막 이런 감정 때문에 되게 작은 건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별거 아닌 일이지만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거, 이게 정말 사랑스러운 삶이 아닐까.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또 날씨도 계속 미세먼지도 그렇고, 흐리고, 햇빛을 본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괜히 우울해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작은 손질로 인해서 기분이 업 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좀 그런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을 같이 읽어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켰습니다. 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고요. 마크 맨슨이라는 친구가 지은 겁니다. 얘도 오렌지색이잖아요. 그쵸? 그때 관계를 읽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팩트 플리스 이것도 약간 오렌지 빛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오렌지에 좀 꽂혀가지고, 예, 또 이상한 소리 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요, 130쪽에 어떤 펜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라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2013년 BBC는 강박 장애가 있는 10대 6명이 원치 않는 생각과 반복적인 행동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 치료를 받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17세 소녀 이모제는 자신이 지나가는 바닥을 모조리 두드려 봐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거라는 무서운 생각이 밀려들었다. 조씨는 모든 일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똑같이 해야 했다. 악수를 오른손으로 한 번, 왼손으로 한 번 해야 했고, 음식도 양손으로 먹어야 했으며, 문은 양발로 통과해야 했다. 좌우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며 조씨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잭은 전형적인 청결 강박 장애 환자로 장갑을 끼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았고 항상 물을 끓여 먹었으며 손수 준비하지 않은 불결한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강박 장애는 끔찍한 유전적 신경적 장애다. 치료가 불가능하며 기껏해야 조절이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강박 장애를 조절한다는 건 결국 가치관을 조절하는 일로 귀결된다. 정신과 의사는 먼저 아이들에게 각자의 강박적 욕구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가령 이모제는 가족이 죽을 거라는 공포에 휩싸일 때 가족이 실제로 죽는다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했다. 쉽게 말해 그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조 씨는 모든 행동을 양쪽으로 해서 대칭을 맞추는 일이 실은 간헐적인 공황 상태보다 자기 삶을 더 망치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잭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세균의 존재와 간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자신이 가치관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일깨우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가 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강박장애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그런 비합리적인 가치를 따르면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아이들이 강박장애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주 씨는 친구와 가족에게 장애를 숨기지 않을 가능성, 평범하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할 전망을 가치로 선택했다. 이모제는 자신의 사고와 느낌을 통제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택했다. 잭은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을 능력을 택했다. 이런 새로운 가치들을 최우선순위로 둔 아이들은 집중력이 둔감화 훈련에 돌입해 이 가치들을 실행에 옮겼다. 공황이 뒤따르고 눈물이 솟았다. 잭은 무생물을 주먹으로 친 뒤 즉시 손을 씻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가 끝난 무렵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이모제는 더는 바닥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 괴물이 있어요. 앞으로도 쭉 거기에 있을 테죠. 하지만 점차 얌전해지고 있어요. 조 씨는 20에서 30분 정도는 좌우 대칭을 맞추지 않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많이 좋아진 건 잭인데 그는 식당에 있는 잔을 씻지 않고도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잭은 그동안 배운 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난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긋지긋한 병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병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선택해야 해요. 그래야만 하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강박 장애가 있건 키가 작건 뭐건 간에 이들은 자기가 진짜 좋은 것을 얻지 못할 운명이라고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체념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 이들은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유전자를 선택한 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도 내 잘못은 아니라고. 그래,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 책임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 책임이다. 굿. 신경적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정신적, 감정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있지만 그래도 달라질 건 없다. 이들은 나쁜 폐를 물려받았고 그건 이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키가 작은 거나 도둑질 당한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역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든 심리 치료를 받든 아무것도 안 하든 선택은 결국 자기 몫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대당한 사람들이 있다. 나 그 여기 너무 좋았구만 이렇게.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겪는 문제와 장애는 이들 탓이 아니지만 역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문제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갈 책임과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책임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솔직히 말해보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 홀대와 학대를 받아온 사람, 비극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은 사람,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나 트라우마를 견뎌낸 사람을 전부 불러 모은다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 한 방에 넣는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을 모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살아가며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는 남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진다. 어떤 이는 끔찍하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은수저 이 얘기죠. 이런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발목을 잡겠지만 각자의 상황을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